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꼭 신체폭력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정서폭력을 당한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굶기며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거나 안매장하기까지. 최근 드러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가혹한 신체 폭력이 동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가하는 정신적인 폭력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학대라는 점입니다.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허인영 박사는 최근 발표한 학위 논문에서 부모의 정서폭력을 자주 경험한 아이일수록 우울함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우울함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또래로부터 정서폭력을 당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욕설을 자주 듣거나 위협을 받아 위축된 상태이다 보니 밖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점이 또래들에게는 심한 놀림이나 따돌림의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인영 박사는 논문에서 아동이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폭력을 당했는지도 관련 기관에서 살피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유료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6인승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이거나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 자동차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국토부의 현재의 규정을 개정해 6인승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의 급여액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0.7%를 반영해 기존 20만 2,600원에서 20만 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속 한 건물에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행복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연주자들은 인공달팽이관 수술 뒤 소리를 찾은 청각장애 유소년들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연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무대. 다소 긴장은 되지만 연주자들은 멋진 연주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계 장치입니다. 기계 장치를 이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귀하고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전혀 다르게 들리는 음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3, 4년,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도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연주자들은 정확한 음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번 만나면 3시간, 4시간 정도 연습한 것 같아요. 긴장되기도 했는데요. 긴장 반 설렘 반이었어요. 멋진 연주를 펼친 청각장애 유소년 클라리넷 연주자들. 연주자들의 악기 소리에 사람들 마음이 따스해지고 다가오는 봄을 보다 재촉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천노엘 신부가 59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법무부로부터 특별 기하 증서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천노엘 신부. 천 신부는 1981년 지적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 봉사자와 지적장애인이 함께 가정집에 생활하는 가족형 거주시설인 그룹홈 엠마우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2층 집에 입주하고 거기서 장애인 2~3명과 함께 한 가정으로서 살기 시작했었어요. 자립홈을 하는 그래죠. 그거 한국에서 처음이에요. 아일랜드에서 온 벽안의 신부가 장애인의 대부로 불리기까지에는 여아라는 지적장애인 소녀와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19살 폐혈증으로 사망한 연고가 없던 소녀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사용하려는 병원 측의 제의에 큰 충격을 받은 천 신부는 직접 성당 묘지에 비석을 세우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18년, 19년간 우리 사회 안에서 살면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인간다운 대우 해주겠다. 나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긴긴 세월 동안 당신을 외면해버렸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찾는데 평생을 바쳐온 천 신부는 소녀의 빅민에 썼던 그 질문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용솔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생활 속 규제 때문에 불편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경기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소와 흔들말 아래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낄 수 있어 위험한 스프링에 보호막을 설치하자는 건의가 올라왔고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안전기준을 보완해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한 규제를 찾아 건의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권하면은 많은 시민이 편할 것 같아서 응모하게 됐습니다. 도는 일상 속에 뿌리 박힌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규제 발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출생이나 육아, 취업과 관련한 불평등한 규제나 대중교통, 공중위생과 같이 생활환경 속에서 불편한 규제를 경험한 적 있다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부처로 하여금 같이 협의해서 그 과제를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생활 속 규제 발굴 공모전은 도 대표 제안 채널인 아이디어 나눔 카페 트위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표창과 함께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안이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병헌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지역 인권단체와 함께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인권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버스 운전원들과 버스회사 관리직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장애계 단체와 버스조합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운전자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교통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 봉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일만 문화예술단팀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와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서 후원하는 영일만 문화예술단은 15년째 지역 요양원과 낙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위문공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장애인 스포츠센터와 근대 5종 훈련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장애인 스포츠센터와 근대 5종 훈련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건물 1층에는 핸드볼 경기장 규격의 다목적 체육관과 휴게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전문 체육인들의 훈련을 위한 펜싱장과 사격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이 공간이 장애인과 시민, 전문 체육인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전 국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6년도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이달 16일까지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은 해외 봉사단 귀국 콘서트인 2016 군 유스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세계 80개국의 봉사활동에 참가한 400여 명의 단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기획했습니다. 단원들은 그동안의 체험을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였습니다. 청주시 아동복지관은 청주 서부소방서 남부 119 안전센터와 함께 소방 합동훈련과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시 아동들의 신속한 대피 방법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상황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구로구가 이달부터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진과 마음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3일부터 각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6월까지 진행합니다.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날짜에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초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핵심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 우선 동네 의원과 정신과의 진료를 연계합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해 자각 증상 없이 통증, 복통 등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자살 사망자의 28%가 자살 전 복통, 수면장애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찾았던 사실을 감안한 건데요. 또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1차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외래치료 시 본인 부담률도 현재 30에서 60%에서 20%까지 대폭 낮아지고 민간 실손의료보험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보장하도록 바뀝니다. 정신과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가입되는 실손보험은 정신과 진료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보험 가입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효과를 보려면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쉬워지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보다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앞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나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